60대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고 실천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준비가 늦을수록 노후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비교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비교가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불안감과 자괴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은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차나 큰 집을 가진 친구를 보며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거나 남들이 큰 연금을 받는 것을 보며 불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을 더욱 작고 불행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소유물에 대한 부러움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과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작은 성취를 기록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수용과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건강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합니다. 비교 없는 사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더 나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잘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80대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 주변에서의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는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연결되며 심신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춰 적절한 강도로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건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질병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으며 조기 치료를 통해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체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식습관도 건강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특정 영양소를 더 필요로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등은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단백 음식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수분은 신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의 재생과 노폐물 배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신체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행복한 노후를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잘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적 안정이 없다면 노후의 행복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자산의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재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연금 상품의 특징과 혜택을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기본입니다. 또한 주택연금과 같은 옵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 외에도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배당주, 부동산, 펀드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예기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일정한 리스크가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않은 지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의료비로 인한 파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손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간병비나 치료비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비상금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며 생활비의 6개월에서 1년치 정도를 목표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 주식 배당 같은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소득원은 예기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는 확실한 미래를 얼마나 잘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세요.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재정적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으며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이 과정에서 자녀의 자립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의 삶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도움의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는 대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자신의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면서 부모로서도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집착은 자녀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녀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부모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녀가 자립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식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그 지원이 자녀의 자립적인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의 인생에서 소중한 부분이므로 이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입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지를 주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가족 간의 유대감을 넘어서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중한 만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외로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친구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은 정신적인 지지망을 형성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이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며 삶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로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만족감을 줍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욱 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취미 강좌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주위의 친구나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기존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유지하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이런 노력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새로운 목적을 부여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활동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나 체력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괜찮다라는 식의 낙관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제는 끝이다라는 생각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감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간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삶을 대하고 매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